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40조 원 이벤트. 자,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 40조 원 이벤트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대감이 아니에요. 실제 자금 규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 연초 강력한 한 발이 남은 세 종목만 보겠습니다. 왜 여전히 이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큰지, 그리고 차트 흐름이 어떤지도 분석을 해 볼게요. 중간에 하나라도 놓치면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아직 한 발이 남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시장 파이법 채널의 차트 트레이더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전히 연말 연초 강력한 한 발이 남은 스페이스X 관련주 세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의 반응이 예상이 됩니다. 뭐야? 또 결국 스페이스X 관련주야? 라고 하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시세가 좀 부각이 됐고 그때 저 역시 한바탕 먹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스페이스X가 이 모멘텀이 쉽게 죽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은 결국 확률 게임이잖아요. 확률 게임. 확률 게임인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기업을 분석을 하고 또 저는 차트 트레이더, 그러니까 차트이스트로서 차트를 분석하고 또 수급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X를 아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행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삼성전자가 5만전자일 때 삼성전자가 좋은 건 다 알잖아요. 근데 5만전자 때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오를 것이다. 매수라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 지금의 어떤 11만 원대 2배 이상의 상승에 어떤 수익을 올릴 수가 없고 그때 살 걸 항상 후회만이 남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는 지나고 나서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 채널은 미리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40조 원 이벤트. 자,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 40조 원 이벤트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대감이 아니에요. 실제 자금 규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 연초 강력한 한 발이 남은 세 종목만 보겠습니다. 왜 여전히 이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큰지, 그리고 차트 흐름이 어떤지도 분석을 해 볼게요. 중간에 하나라도 놓치면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아직 한 발이 남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페이스 관련주를 왜 여전히 주목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스페이스 관련주는 왜 여전히 주목을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당연히 모두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신 26년 상장 추진 모멘텀이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호재를 쉽게 지금 그 상장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차례 떴잖아요, 관련주들이. 그러면 그걸로 이제 끝났다라고 호재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상장 모멘텀이 굉장히 그 규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은 지속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걱정되시는 부분이 이 상장이 불발되면 어떡하냐. 근데 이 리스크는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에 대해서 대량 생산과 관련된 어떤 이슈 때문에 그 주주들이 지나치게 경영에 좀 간섭을 하고 그리고 이 공매도 세력 때문에 좀 시달렸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장을 하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목표 그리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갈 수 없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스페이스 X가 자금 규모가 더 커지면서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장을 위한 준비하는 모습도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우주선 사업, 그러니까 지금 스페이스 X가 두 가지 정도 사업을 하는데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 우주선 사업, 로켓 발사 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요.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지금 현재 또 하나 기술이죠. 스타링크.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 스타링크와 관련된 이제 통신 요금도 출시가 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링크 사업만을 분리를 해가지고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럴 경우에 단기적으로 이제 우주산업 관련주들이 좀 약세일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약세일 수는 있지만, 자 볼게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주선을 발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 스타링크들이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예요. 예. 궤도에 진입을 하면은 얘네들을 배출을 해가지고 이 스타링크 이 위성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업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상장이 돼서 이 스타링크만 분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자금이 투입이 되더라도 그 스타링크는 더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죠? 그러면은 이 스페이스 X, 그러니까 우주 사업 쪽에 통신 위성 발사를 또 의뢰를 해요. 그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또 위성 발사하고 뭐 이렇게 그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페이스 X는 이런 식으로 의뢰가 됐을 때 들어오는 또 자금으로 또 탐사선 개발하고 여러 가지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그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그 분리 상장은 어느 정도 여지는 있고 아직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는 점 좀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하지만 결국에는 두 서비스는 연관이 있고 두 사업은 그러면 모멘텀적으로는 결국 스페이스 X라는 기업으로서 간다라고 결론을 좀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래서 이 공모 금액이 40조 원 이상이에요. 공모 금액이 40조 이상. 이게 지금 금액이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오늘 12월 28일 일요일인데 오늘 기준 현대차 시가총액이 58조가 되고요. 그리고 이 공모금액 40조, 물론 이제 정확히는 44조 정도라고 뉴스에 나오고는 있지만 삼성물산, 이 삼성물산 전 세계 1층, 2층, 초고층 빌딩을 아주 잘 짓는 삼성물산의 시총이 4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공모 금액이 어떤 하나의 어떤 대형 국내 대표급 즉 대표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가의 시총과 맞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돈놀이죠, 돈놀이. 그래서 상장이 되면 기업 가치는 2,200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자금이 투입이 되면 공모금액 상장이 되면 로켓을 쏘는 게 아니고 사실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리 상장이 되지 않는 이상 로켓을 쏘는 게 아니고 결국 돈을 발사한다라고 돈놀이니까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스페이스 X 테마라고 하잖아요. 테마주죠. 테마주. 하나의 테마주인데 사실 이 우주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이 우주 산업을 스페이스 X가 좀 어느 정도 주도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섹터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라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 섹터가 업종보다 좀 큰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섹터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 조선, 금융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갔을 때 이제 테마로서 뭐 AI라든가 뭐 정치 관련주 테마, 뭐 2차 전지 테마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스페이스 X는 하나의 섹터로 봐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우주 산업에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스페이스 X가 그만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결론은 결국엔 시장에서 계속 이슈화가 돼야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요. 그러니까 이 돈이 몰린다는 거는 국내 시장에 관련된 주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거래량이 늘고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슈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 연말 연초에 말이죠. 그래서 한 발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우주산업, 스페이스X의 그 우주산업을 비롯한 사업 분야, 스페이스X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스페이스의 사업 분야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로켓 발사, 이 스타쉽을 통한 로켓 발사 사업이 있고, 두 번째로는 좀 대표적으로 위성 통신 사업, 스타링크가 있습니다. 이 로켓 발사 사업은 지금 현재 진짜 정말 대단하죠, 기술력이. 99%가 넘는 압도적인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켓 발사에 대해서. 그리고 연간 100회 이상의 로켓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인데, 이 로켓을 발사를 했을 때 이 튕겨져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1차 분리가 되고 그거를 다시 재활용을 하잖아요. 원래는 이게 그냥 결국 분리되면 쓰레기인데, 이거를 결국에는 회수를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 기술이 정말 너무나도 큰 이 스페이스X의 그 장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위성통신 사업은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스마트폰이랑 바로 이제 위성이랑,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스마트폰이랑 이 위성하고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어떤 별도의 장비가 없는 거죠. 별도의 장비 없이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지금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9만 원, 그러니까 8만 얼마 정도를 내면은 어디서든 뭐 사막이 됐든 아니면은 그 비행기가 됐든 어디서든 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스타링크가 최근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굉장히 그 활용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링크의 어떤 그 위대함 부분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결국에는 이 스페이스X의 매출이 22년에 7조였다가, 요즘 뭐 정신이 없네요. 7조에서 작년에 17조까지 이제 급증을 하게 되죠.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업 분야가 있고, 그리고 이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조만간에 새로운 영상에서 이 우주 산업과 이 스페이스 X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좀 자세히 더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에 보너스 트랙도 있어요. 보너스 트랙이 있어요. 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꽤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강한 수급이 예상되는 세 종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 관련 세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세아 베스틸 지주고요. 두 번째는 나노팀, 세 번째는 HVM입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을 월요일장 29일부터 1월 초까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자, 한 종목씩 보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 세아 베스틸. 세아 베스틸 지주는 스페이스X 우주선에 쓰이는 특수 합금을 담당을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로켓은 결국엔 말이 아니고요, 철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이잖아요, 철. 뭐 플라스틱 이런 게 아니고 철로 날아가고 이 특수 합금이 필요합니다. 아주 핵심이 되고요. 그 강도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우주의 어떤 고압, 고열을 견뎌낼 수 있는 특수 합금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세아 베스틸 지주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핵심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미국 내 특수 합금 법인이 2026년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바로 이렇게 납품할 수 있잖아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좀 잠깐 볼게요. 자, 세아 베스틸 지주 차트 분석을 좀 잠깐 드리면, 자, 지금 11선 따라서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흐름이 아주 좋고요. 이거는 아직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아 베스틸 지주가, 자, 분봉을 좀 보시면은 지금 3일 연속 단일가 매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려요. 이 단일가 매매가 풀립니다. 그러면 월요일장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자, 분봉을 봤을 때 뭐가 보일까요? 이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거는 이 차트 분석에 있어서, 차티스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판, 그러니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위쪽으로 올린다는 거는 지금 차트 흐름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위로 매수세가 좀 몰릴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세아베슬 지주 차트 흐름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11선의 어떤 지지 이후에 추가적인 탄력이 예상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나노팀입니다. 나노팀. 자, 나노팀은 로켓과 위성에 필요한 방열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방열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 열을 외부로 방출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스페이스X에 이 게필러를 이제 게필러 샘플이죠. 샘플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미 이를 증명하듯이 주가도 탄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주에서는 이 온도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이 나노팀의 어떤 이런 기술은 대체가 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나노팀도 한 발이 남아있다. 한 발.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노팀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노팀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아주 예뻐요. 자, 지금 이 갭상승 부분, 여기가 이제 갭상승 부분이거든요. 차트의 어떤 해석상 이 부분의 지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1선 지지도 지난 금요일장에 확인을 했고, 자, 그리고 분봉을 보시면 이 종목 역시 지금 10분봉인데요. 자, 14시 이후에, 그러니까 2시 이후에 주가를 올립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러면서 뭐 30분봉, 60분봉상, 지금, 요게 지금 이전에 거의 유튜브를 초기에 시작할 때 회원님들께,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렸던 방식이죠. 저점이 좀 높아지는 흐름에서 60분봉상, 61선, 이 녹색 선의 지지를 잘 받고 올리는 모습이라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노팀도 갭상승의 지지와 그리고 11선의 어떤 지지 흐름들 그리고 장막판에 끌어올리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까지 물론 거래량은 좀 부족을 했지만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한 발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입니다. HVM입니다. HVM 로켓력 특수합금 제조. 네, 이 종목도 이제 특수합금을 제조하는 건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스피어죠, 스피어. 그래서 이전에 영상에서 아예 스피어 자체를 좀 달아줬어요. 근데 스피어가 전환 물량, 전환 사채 때문에 물량, 매도 물량이 많아서 주가가 못 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스피어에 특수합금을 공급을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HVM은 스피어와 연관이 돼 있고, 결국 스피어가 스페이스 X와 10년의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HVM과도 어느 정도 서로 간의 협력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HVM도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한 발이 남은 종목이고,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HVM 마찬가지. 이거는 11선도 아니고 5일선 따라 올라가고 있고요. 마찬가지 갭상승 이후에 지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니까, 지금 구독자님들께서 보시기에도 지금 이쪽의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잖아요. 상당히 좀 좋습니다. 다만 최근에 빵 터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 며칠 좀 쉬어가는 단계이고 이 HVM 역시 자, 분봉을 좀 보게 되면은 3일간 어떻죠?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됐고 월요일장 이게 풀려요. 그러면 또 수급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분봉 역시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 장 막판으로 갔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더라.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은 스페이스 X 상장 기대감과 차트가 자리를 잡은 스페이스 X 관련주 세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월요일장부터 해서 이 세 종목을 뭐 다 매매를 하실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쪽 분야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점은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월요일장 좀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보너스 트랙 언급합니다. 보너스 트랙. 자 보너스 트랙은 뭐냐면요. 정은호 이거 좀 빨간 글씨로 좀 쓰기가 좀 그런데 네 어쨌든 여기까지만 쓸게요. 정은호 정치 테마주 또 시세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월요일장부터 해서. 왜냐면 오늘이죠. 28일 일요일에 이제 정원호 그 정원호 관련해서 자 56%로 서울시장 당선 확률이 높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물론 지금 이제 이 2주 전부터 해서 이미 그 오세훈을 이기고 1위로 올라갔죠. 당선 확률이. 그런데 그때는 이 당선 확률이 그래도 50% 아래였어요. 근데 지금은 50%를 돌파를 해서 계속해서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번 시장은 움직이게 되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번 차트만 잠깐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SJ그룹 있고요. 네, 이거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차트 좋죠. 그리고 6일 CNS 시세 이후에 이 종목도 시세 이후에 횡보지 지금 11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주산업 이 종목은 계속 잘 갔고 네, 잘 갔고요. 그리고 삼표시멘트 이 삼표시멘트는 그 힘이 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뭐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삼표시멘트가 이제 테마성 이 정원호 관련주로서의 어떤 그리고 자산주로서의 테마에 그 올라타기는 했지만 사실 연관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 테마에 묶여서 원래 주식이라는 게 결국 묶이면 가기 때문에 일단 삼표시멘트도 정원호 관련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이 삼표시멘트 부분은 영상으로 또 자세히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 정보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혼자 보기엔 빠르고 같이 보면 편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구독해 주시면 제가 철저히 분석해서 시장의 주도적인 흐름과 종목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